5월은 전통적으로 가정의 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은 많지만 모든 구성원이 실제로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은 얼마나 될까요? 한 주에 얼마나 자주 가족 모두가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서로 떨어져 사는 삶을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돌이켜보면 제 어린 시절의 가족은 일상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며 새 옷을 입고 목욕을 하는 전통이 있었죠. 어머니가 시장에서 고른 새 옷을 머리맡에 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날 입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5월 가정의 달이 저에게는 너무 의미 없이 그리고 표정 없이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 나는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또한 대다수의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자칫 부모님의 노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노후 준비 문제, 특히 요양원과 같은 선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또 다른 지혜의 동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꼭대기. 100세 시대를 넘어 이젠 120세를 기대하는 세상이다. 모두들 노후의 아름다운 죽음을 상상한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요양병원. 그곳에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름답게 인생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지나온 생활을 들어본다. 어느 요양원 할머님의 글 함께 들어보시죠. 저 여보시오. 돈 있다 위세하지 말고 공부 많이 했다 잘난 척하지 말고 명예가 있다고 뽐내지 마소. 나이 들고 병들어 누우니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너나 없이 남의 손 빌려 하루를 살더이다. 그래도 살아있어 남의 손에 끼니를 이어가며 똥오줌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구려. 당당하던 그 기세 그 모습이 허망하고 허망하구려. 내 형제 내 식구가 최고이냥 남을 업신여기지 마시구려. 내 형제 내 식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바로 그분이 어쩌면 이토록 고맙게 웃는 얼굴로 미소 지으며 날 이렇게도 잘 돌보아 주더이다. 아들 낳으면 일촌이요 사춘기가 되니 남남이고 군대 가면 손님이고 군대 다녀오면 팔촌이여이다. 장가 가면 사돈되고에 나오면 내 나라 국민이요. 이민 가니 해외 동포 되더이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 딸만 둘이면 은메달인데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이 되고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 하더이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 그림자가 되고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구려. 자식들 모두 출가시켜 놓으니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더이다.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일은 마시오. 인생 다 끝나가는 이 노모의 푸념이 한스러울 뿐이구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겠다는 여자 택하지 마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마라. 내 효도는 너 잘 사는 걸로 족하거든. 내 아내가 흉을 보면 내가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마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면 기분이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마라. 혹시 어미가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다.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이 들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남의 이야기 같나요?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현실일 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다가 은퇴 후에 여유로운 노년을 맞이했을 때 종종 신체적 약화와 질병으로 인해 다양한 치료를 받으며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게 되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기 마련입니다. 자녀들도 삶의 부담으로 인해 자주 보살펴드리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 육체적, 경제적으로 자식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 건강하고 강한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를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근역을 마치고 많은 세월을 보낸 뒤의 노년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지인은 노년에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돌보면서 언젠가 본인도 거동이 불편해진다 해도 요양원 생활은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요양원에서의 부모님의 삶이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에서 노년의 삶과 그에 대한 준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방 소도시에 겪은 노부모 봉양 실화 사연을 들어보시죠. 경북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98세의 노모와 그녀의 74세 아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20년 도시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아들은 노모를 보살피기 위해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통해 각 세대의 삶과 정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서리를 맞으며 붉은 감 하나가 마지막을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 봉화의 요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으나 의료적 필요로 인해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면대면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 밝은 표정을 보이셨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4개월 만에 안경을 찾으시며 직접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래는 끝까지 집에서 함께하고자 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어머니 곁에 있었듯이 요양원에서도 전문적인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시설은 많이 발전해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니 마음 편히 계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돌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주의하셔야 몇 마디 말씀드립니다. 일 함께 있는 분들이 잠자는 시간이나 잠들려고 하는 시간에는 조용히 하시면 좋겠어요. 2.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요양보호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또 어려운 점은 주저하지 말고 요양보호사님께 말씀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하세요. 특히 대소변이나 기저귀와 옷 갈아입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저나 김실이나 훌륭한 어머니 덕분에 세상에 태어났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금은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저희 남매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어머니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엄마가 저희 남매 키우면서 고생하신 만큼만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4. 어머니 걱정하실 것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속병이 없어서 소화를 잘 시키잖아요. 98연세에 약간의 기억상실이 있지만 비교적 정신이 건강하시잖아요. 요양보호사님은 양반치매로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크게 걱정할 일 아니라고 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5. 제가 시간 내서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어머니 뵈러 가겠습니다. 어쨌든 심기를 굳건히 하셔서 편한 마음과 좋은 생각으로
하루하루 지내시길 비웁니다. 엄마가 자식 손자들 보고 싶듯이 저희들도 왜 안 보고 싶겠습니까? 각자 자기 생활과 직장에 얽매여 보고 싶어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실정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길 빕니다. 다음 배울 때까지 건강하시길 빕니다. 어떠셨나요? 현 시대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결국 오래 살게 되면서 부모 간병이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돌보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는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62.1%였습니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0년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19.7%로 2년 전보다 2.3% 줄어 첫 10%대에 진입했습니다. 부모님이든 본인이든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가운데 어딘가로 갈 가능성이 큰 시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부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 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대개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 원하며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는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정이다를 맞이하여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함 들어보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심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해 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자식이 있건 없건 마누라나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잘났건 못났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 세대가 20, 30대였을 때 노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며 부양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포기할 것이 많다며 힘들어하는 30을 훌쩍 넘긴 자식들의 부양까지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낀 세대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식 세대는 부모 부양의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전환점에서 식물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자연의 순환에 따라 준비를 합니다. 꽃은 지구를 아름다움으로 채우고 벌과 나비에게 양분을 제공하며 후손의 성장을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이 꽃들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저절로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잎의 경우에도 가을의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나무로부터 떨어져 낙엽이 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는 잎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줄기의 작용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식물들이 아름다운 꽃과 단풍으로 자신의 마지막 시기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생의 말기를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혜로운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끝을 멋지게 마무리할 준비를 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또 다른 지혜의 콘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